얘들 안녕. 오늘 영상 주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 가장 핫한 경제 이슈인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리하는 영상이야. 근데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이 영상은 어떠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기보다는 정말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그걸 감안하고서 이 영상을 봐줬으면 좋겠네. 자, 우선 최저임금이 뭔지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최저임금, 정말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야. 영어로는 미니멈 웨이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선을 나라에서 정한 거지. 사람 데려다가 쓸 거면 한 시간에 최소한 얼마는 줘라, 이렇게.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야. 2017년에는 6,470원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16.4%가 오른 거지. 그리고 내년인 2019년에는 지금보다 10.9%가 올라서 시간당 8,350원이 된다고. 하루 8시간씩 한 달을 일했을 때 받는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5,150원. 이거는 이제 일주일을 꼬박 일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도 포함되는 수야. 자, 근데 이 최저임금 문제는 매년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그리고 고용주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그리고 보통 그 양쪽 끝을 중재하는 공익위원, 이렇게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거든. 9명 이렇게 총 27명이니까 여기에 과반수인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통과가 되는 거야. 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항상 이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너무 격렬하게 싸워서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토가 난 경우가 많거든. 당연히 임금을 줘야 하는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임금을 조금만 올리자, 아니면 뭐 아예 올리지 말자, 심지어는 야, 이거보다 더 줄여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임금을 받는 노동계 측에서는 임금을 대폭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래서 항상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다가 그냥 파토 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게다가 요즘에는 처음에 서로 간 보듯이 좀 무리하게 먼저 안을 던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나와. 우리가 물건값 흥정할 때 한쪽은 너무 높게, 또 한쪽은 너무 낮게 불러놓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타협 보는 것처럼 말이야. 뭐 이게 협상이 필요한 전략이라고 해도 이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토난 경우가 많거든. 이번에도 공익위원 9명하고 한국노총에서 추천한 근로자위원 5명만 참여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어. 이 사용자위원 9명하고 민주노총에서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번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건 그만큼 이 최저임금 이슈가 이해관계가 촘촘히 얽히는 어려운 이슈라는 걸 상징하는 거겠지. 자, 그럼 어떤 쟁점이 있을까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올해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게. 자, 첫 번째, 임금이 올라가는 폭 자체에 대한 논쟁.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가 올라.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16.4%가 올랐고, 작년에서 올해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오른 건데 2001년 이후로 최대폭이라고 해. 작년 대선 기억하지? 그때 대부분의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략했어.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얘기했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략했지. 양측이 주장하는 연평균 시급 인상액 차이는 약 350원. 이러나 저러나 다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꽤 큰 폭으로 올려야만 했다는 거야. 왜 다들 이런 약속을 했을까? 자, 지금부터는 최저임금의 이 상승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장을 소개할게.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입장을 소개하는 거야. 나하고 해당 후보들의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소개할 반대 논리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먼저 이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야.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 제도인데, 지금의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실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도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대폭 올려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자리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이 일자리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임금 수준도 올라가고 그에 맞춰서 4대 보험의 규모도 늘어나니까 더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지. 또 높아진 임금 기준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좀 잔인한 말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우리 산업 자체가 더 질 좋은 일자리들 위주로 재편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존재하지. 그리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단 공공 부분의 일자리와 다양한 민간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더 많은 임금은 더 많은 소비로 이어져서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발상. 이게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 개념이지.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2020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매년 15% 정도의 인상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10.9%에 머물면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사실상 지킬 수가 없게 되었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속도 조절을 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야. 자, 지금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소개할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역시 일자리 문제야. 생각해봐.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부분의 현장에서 인건비도 덩달아 오르겠지. 인건비는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이야. 모든 경제활동은 소득과 지출을 따져서 이게 손해가 나는 건지 이득이 나는 건지 이렇게 따져서 하는 게 당연하잖아. 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의 일부인 인건비가 커지면 좀 손해가 나는, 부담이 되는 구조인 게 당연한 거고. 자, 그런데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기업이나 가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먹고 살기 빠듯한 작은 기업이나 가게일수록 타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첫 번째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일자리를 줄이든지 하겠지.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노동시간이 줄어드니까 받아가는 돈도 적어지고, 만약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잘리는 거잖아. 사용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위기에 빠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업종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대. 뭐 도소매, 숙박업, 음식점 등이 좀 심각하다고 하네. 자,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 임금 밖의 형태로 여러 가지 복지를 제공할 수 있잖아. 뭐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뭐 휴게 시설을 운영한다, 휴가를 보내준다든지,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말이야. 자, 근데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인상해버리면은 이 임금 이외의 복지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이거는 기본소득과 복지 논쟁과도 관련이 있고,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산입범위 논쟁에서 또다시 등장할 쟁점이야. 자,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덩달아 물가도 같이 오른다는 지적이 존재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건비도 결국 비용인데, 이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이 고용주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뭘까? 역시 자기가 파는 재화의 값을 높이는 거겠지.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최저임금이 16%가 올랐던 2018년 1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햄버거, 분식, 짜장면 등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조짐을 보였다고. 어때? 진짜 첨예한 쟁점들이 많지.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작 가장 큰 논쟁을 일으켰던 부분은 따로 있거든. 바로 산입범위에 대해서 말이야. 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이 급여 항목 중에서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볼 것인가, 이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어디까지를 포함시킬 건지 그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까지는 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기본급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만 산입범위에 포함을 시켰지. 근데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무지하게 복잡하다는 거야. 그냥 깔끔하게 기본급 뭐 300, 400, 500 이렇게 해서 뭐 매달 300, 400, 500 이렇게만 받는 게 아니고, 기본급 이외에도 뭐 상여금이나 뭐 숙박비, 뭐 식비 등 이런 복리후생비, 뭐 어쨌든 막 뭐가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어. 몇십 년 동안 노사 협상이 진행되면서 기본급은 낮은데 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 여러 옵션들이 더 끼워져서 임금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 기이한 임금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본급만 따지면 최저임금에 가깝지만 상여급이나 복리후생비 이런 등등등 옵션까지 따지면 월 500 받아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 노동자분들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비교적 고액 연봉자에 대한 이슈도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켰어. 자, 근데 고액 연봉자가 아닌 분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서 최저임금 대비 25% 상여금 그리고 7% 이하 복리후생비는 제외시켰고,
이게 정부의 주장이지. 자, 근데 이 결정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같은 옵션이 포함되면 이게 직접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는 떨어지니까.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산입범위 결정의 맹점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엽떡 1인분의 양을 최저임금이라고 쳐보자. 지금까지는 엽떡 1인분이 이 떡볶이 무게만 쳐서 500g 정도였다고 치고, 자, 근데 나라에서 내년도 엽떡 1인분의 양을 700g으로 늘렸는데 이 엽떡 사장님들이 야, 이렇게 하면 우리 남는 것도 없다, 우리 뭐 먹고 사냐 이러면서 막 시위를 했어. 자, 그래서 예전에는 별도로 계산되던 뭐 주먹밥, 뭐 계란찜, 쿨피스 요런 무게까지 엽떡 1인분의 무게에 포함시켜버리는 이런 결정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 와닿는 예를 들어, 노동자들한테 사장이 뭐 식비나 숙박비 등 이런 복리후생비를 현금이 아니라 실물로 주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생한테 도시락을 준다든지 노동자들한테 숙박시설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는 최저임금과 별도로 계산되던 이런 것들을 사장이 좀 꼼수를 써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현금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서 줘버리면은 이것도 최저임금에 어쨌든 포함이 되어버리니까 노동자가 실제로 받아간 액수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지. 참 진짜 복잡하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의 쟁점들이야. 정말 첨예한 쟁점들이 많어. 그리고 이 결정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효과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어떤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이 양측의 주장을 소개하는 이런 뉘앙스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어. 글쎄, 근데 너무 어려운 이슈라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네한테 좀 쉽게 다가가는지는 모르겠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댓글 꼭꼭 눌러주고 가장 중요한 거 구독도 하기. 오케이. 자, 그럼 다음에 보자. 안녕. 어려웠다.